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 저녁인데요. 자,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에는 소매 판매에 대한 지표와 그리고 각국들 간의 GDP 발표도 함께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독일의 GDP 발표와 함께 유로존의 경제 지표,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 이런 주요 지표가 좀 줄줄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잠시 후에 이런 지표들과 관련해서 시장 이슈 그리고 전략 어떻게 챙겨가야 하는지 그 부분 저희도 오늘도 2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탄탄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 가능하고요. 또 그 안에 채팅방을 통해서 활용이 가능하니까요. 오늘도 유튜브도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1부에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주도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권회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화요일장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실 출연진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철 해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상당히 좀 덥더라고요. 내일은 비가 온다라고 하는데 슬슬 이제 뜨거운 여름을 맞이할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불타오르는 계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해외 선물 신세계를 보는 것처럼 오늘 2시간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정말 여름과 같이 더웠던 날씨인데 좀 갈수록 비 냄새가 나더라고요. 내일장 또 비가 예상이 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무엇보다도 정말 여름에 다가오는 이 날씨처럼 준비하기 위해서 신세계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함께합니다. 박나경 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면서 이 팔레스타인 그 가자 지구에서 유혈 사태까지 보도를 해드렸었는데요. 네, 오늘은 이제 다양한 경제 지표들이 나오면서 뭔가 인덱스한 그런 디테일한 또 기사들보다는 다양한 이제 수치들이 나온 기사들이 많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양한 이제 경제 지표들을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2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실시간으로 외신 뉴스 전달을 해드릴 박나경 캐스터의 활약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화요일장 어떤 마스터가 신세계에 찾아주셨을까요? 오늘을 함께할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님 해외 선물 다크호스입니다. 혜영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혜영입니다. 오늘 마스터로 출연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달러 강세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 오늘 신세계를 통해서 그러한 정황이 드러난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오랜만에 뵀는데 얼굴이 더욱더 좋아지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에너지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2시간 동안 신세계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전부터 시장 좀 심상치 않은 상황인데 자, 현재 10시 1분 지나가면서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먼저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에 대해서는 어제장 현물과 선물 쪽에서도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봉상으로는 윗꼬리를 달리며 좀 마감이 된 상황이죠. 자, 현재 부근에서는 추가 상승, 추가 반등하지 못하고 가격대가 밀리고 있습니다. 2,715.25포인트로 0.50% 빠지는 가격대인데요. 일단 거의 한 8거래일 정도 연이어서 올라왔었던 이 가격대에서 오늘 장은 좀 빠지는 흐름입니다.
소식입니다.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인데요. S&P 500 비교해서 더욱더 크게 빠지는 가격대입니다. 6,915.75포인트로 0.76%까지 빠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장의 고가를 보면은 7,000선을 돌파를 했지만 종가에는 7,000선에 조금 못 미치게 안착을 한 상황이죠. 자, 그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저항받고 지금 흐름은 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6,914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 FX도 함께 보시죠. 자, 유로 FX는 지금 현재장 1.19달러를 다시 이탈하면서 1.18달러대입니다. 1.1872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유로 FX 0.70% 가까이 빠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지금 오늘장의 현재 부분에서의 주요 종목은 골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1.24%나 밀립니다. 1,300달러 선을 깼고요. 지금 강하게 깬 흐름이고 이탈된 흐름이고 1,296.9달러 선으로 1.25% 빠지는 가격대입니다. 자, 그리고 내일장 원유 재고 발표 기다리고 있는 크루드오일 함께 보시죠.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 반등에 성공했고 현재 부근 추가적으로 반등하면서 71달러 초반대에서 이제 중반대 가격대까지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71.51달러 선으로 0.46%, 8%의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달러 인덱스 함께 보실까요? 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골드와 반대로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 이어가면서 93라인 다시 터치합니다. 93.1469라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달러 인덱스까지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네, 지수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상승 랠리 이어왔었던 부분에서 지금 현재 가격대 모두 하락을 하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어제장까지 본장에서도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황이고 지금 이어왔었던 상승 랠리에 대해서 추세의 전환인지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이 나온 것인지에 대한 부분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유로와 그리고 골드까지도 꽤 큰 하락이 이어지면서 특히나 골드는 1% 넘는 강한 하락 오랜만에 좀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부근에서는 외신 쪽에서는 어떤 뉴스 나오고 있는지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4월 소매 판매가 0.3% 증가치를 기록하면서 월가 예상치를 약간 상회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옵션 가격과 S&P 500 지수의 괴리로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변동성 지수죠. VIX가 증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마켓워치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투자심리 척도로 활용되는 공포지수 VIX는 지난 11일까지 7거래일 연속 내려서 올해 가장 긴 기간 하락을 했는데요. 이렇게 증시의 가파른 조정이 시작된 지난 1월 말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네, 한 애널리스트의 발언에 따르면 이 VIX가 최근 S&P 500 지수 움직임을 볼 때 너무 낮다면서 전 세계 다른 지수에도 이런 불일치가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최근 VIX 선물 계약 잔고가 2월 초 이후 급격히 감소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다른 선물 옵션 거래가 증가했는데도 이 VIX 선물 계약 잔고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금융당국은 올해 2월 주식 투매를 불러왔던 VIX 급등과 관련해서 VIX 거래에 대한 모든 조사를 시작했고 또 현재 조작이 있었는지 그 증거를 찾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 가이드웰 호주 중앙은행 RBA 부총재는 호주 경제가 느린 속도로 개선되고 있지만 이것이 단기적으로 금리 인상의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우존스에 따르면 이 두벨 부총재는 RBA는 올해와 내년 성장세가 작년보다 약간 더 빠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실업률이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또 임금이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이 점진적으로 반등할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때 중앙은행의 전망이 실현된다면 더 높은 금리가 적절할 것 같지만 이 RBA 이사회는 금리를 단기적으로 조정할 만한 강한 근거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RBA는 기준금리를 2016년 중순 이후 사상 최저인 1.5%로 동결해오고 있고 또 시장 참가자들은 당분간 RBA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부총재는 전망에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면서 임금을 둘러싼 환경이 한동안 고를 것으로 예상하지만 여전히 임금 상승 압박은 작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도이체방크의 연준이 3번이 아닌 4번 정도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전망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CNBC에 따르면 이 도이체방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이 점진적인 긴축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좋은 경제 성장세 때문에 속도를 올릴 필요가 있다면서 연준은 현재보다 좀 더 공격적이 될 것이며 올해 예상보다 많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달 회의에서 변화를 시사할 것이라면서 연준이 올해 금리 인상은 예상되는 3번이 아닌 4번 정도가 될 것 같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그리고 델러스 연은 총재의 발언인데요. 연준 보유 자산이 3조 달러 아래로 낮출 필요가 있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역시나 또 달러의 세계 지배를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는 발언까지 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또 그리고 미국 경제가 역사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상황에 빠져 있고 이에 따라서 채권 금리도 급등할 수 있다는 진단이 제기됐습니다. 네, CNBC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 경제는 지난 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 시기에는 절대 나타나지 않는 현상을 겪고 있다면서 이렇게 내다봤는데요. 실업률이 하락하는 와중에도 적자 규모가 느는 경우는 지난 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오직 한국 전쟁과 또 베트남 전쟁 기간밖에는 없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경제가 매우 이례적인 이중적 현상에 빠졌다는 게 이들의 설명입니다. 네, 그리고 아시아 시장에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3% 선을 상향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아시아 시장에서 3% 선을 넘은 거는 지난 9일 이후 처음인데요. 10년물 금리는 장중 3% 선을 넘어선 뒤 이를 기준으로 좁게 오르내림을 반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난밤 뉴욕 시장에서 10년물 금리가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3%에 육박하면서 장을 마쳤던 기록이 있는데요. 이 같은 낙관론은 아시아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서 10년물 금리가 3% 선을 되찾으면서 달러 엔 환율도 보조를 맞추면서 오름폭을 늘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 연준의 긴축 여파로 세계 금융시장에서 달러 유동성 증가 속도가 크게 둔화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의 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세계 달러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죠. 월드 달러가 5월 초에 6조 6,900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지난해 같은 대비 0.5%를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증가율은 최근 고점이었던 작년 11월 20일에 비해서 8%포인트 하락한 수치인데요. 이 월드 달러는 연준의 자금 공급량과 또 미국의 중앙은행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합산한 것입니다. 세계 달러 유동량을 측정하는 기준인 동시에 과잉 유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신문은 향후 달러 추가 강세로 신흥국 사이에서 자국 통화 가치 방어를 목적으로 외환 보유액을 허는 움직임이 확산하면 미국 국채 매도세가 더욱 커지고 또 이에 따라서 글로벌 금융 자본 시장이 크게 동요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하는 이 무역 갈등이 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중심에 놓인 미달러화의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무역 협정을 파기하고 또 각국과 개별 협상에 돌입하면서 이 달러의 지배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TPP 탈퇴를 선언한 데 이어서 이 나프타죠, 이 북미 자유무역 협정도 미국에 불리하다면서 재협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현재 멕시코와 캐나다와 또 재협상에 돌입을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미국 중심의 무역체제가 변할 수 있다는 전망에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유로화나 중국 위안화 등으로 투자처를 옮길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4월 이후 지속됐던 달러 강세가 끝났다는 분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달러 지수는 작년 12월 말 이후 처음으로 93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4월에는 1.9% 오르고 이는 2016년 11월 대통령 선거 이후에 가장 좋은 월간 상승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달러 지수는 올해 들어서 0.5% 올랐지만 지난 12개월 동안 6.7% 하락을 했고 또 지난주에는 4월 이후 처음으로 주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한 전문가 발언에 따르면 시장이 달러 랠리의 중지 버튼을 눌렀다면서 이런 달러 강세는 포지셔닝과 달러 위험 프리미엄 감소에 따른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4월과 5월 초에 걸쳐서 이전의 달러 강세가 완화되고 있다면서 달러는 여기서부터 가라앉을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외환 전략가들도 역시나 약세 전망을 유지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유로존 1분기 GDP가 분기 대비 0.4%를 상승하면서 예상치를 부합했다는 소식이고요. 역시나 유로존의 3월 산업 생산이 전월비 대비 0.5% 증가하면서 예상치였던 0.7% 상승을 약간 하회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독일 5월에 GEW 경기 기대 지수죠. 마이너스 8.2를 기록하면서 예상과 부합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1월에서 3월까지의 실업률이 4.2%를 기록하면서 역시나 예상치를 부합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유로화는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시점이 빨라질 가능성에 반등을 시도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구로다 하루이코 일본 은행 총재는 물가 목표 달성이 아직 요원하다면서 장기금리 목표치 변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네, 15일 다우존스에 따르면 구로다 총재는 2% 물가가 먼 상황에서 10년물 국채금리 목표를 변경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는데요. 현재 일본은행은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0% 부근에 묶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물가 목표에 이르기 전에 어떤 상황에서도 장기 금리 목표치를 사수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소매 판매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도와드렸고요. 현재 부근의 이슈들 다시 한번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출연진분들과는 어떤 이슈를 다루게 될까요?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이슈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 유월물입니다. 미국과 중국 무역 협상 낙관론이 확산이 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부근에서 상승 랠리보다는 하락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죠. 양 지수 모두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S&P 500은 2716.75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유로 FX입니다. 6월물이고요. 미 국채금리 상승에 달러 반등하면서 유로는 1.19달러를 이탈한 상황입니다. 자, 현재 부근에서도 1.18800달러까지 떨어지면서 0.63% 하락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 크루돌입니다. 미국의 이란 제재 우려 여파로 상승 시도를 지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부분에 있어서 크루돌 같은 경우 71달러 중반대도 터치를 한 상황이고요. 현재 71.41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크루돌 세 번째 이슈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골드입니다. 6월물이고요. 달러 강세와 안전자산 수요 감소로 급락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 넘게 급락하면서 1297.7달러 선으로 지금 1300달러 이탈된 이후에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골드까지 마지막 이슈로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4가지 이슈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수에 대해서는 일단 상승과 하락으로 좀 전환된 상황이고, 앞서 시세 살펴드렸을 때 주요로 살펴드린 골드에 대한 부분도 급락을 이어갔고요. 자, 달러 인덱스가 지금 93선을 다시 한번 좀 재돌파하고 있는 시점 속입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먼저 점검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이슈는 S&P 500입니다. 자, 그동안 상승 랠리에서 현재 부근을 약세로 좀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죠. 어제장까지 본장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 자, 현재 부근에서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자, 지금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관망이라는 표시가 다시 생겼습니다. 활용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올라오세요. 네, 모두 만장일치로 다운에 대한 의견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자, 확인이 되셨고요. 자, 일단 지수에 대해서 그동안 상승 업이 좀 우세했다면은, 그리고 마스터님은 지수에 대해서도 관망도 종종 들어주셨잖아요. 네, 오늘은 다운 들어주셨는데 먼저 들어볼게요. 네. 네, 일단은 나스닥하고 S&P의 움직임이 같기 때문에 나스닥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이제 이 주간 이어져 왔던 스팬 상승 구간에 대한 오늘 패턴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변곡 또는 조정 단계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지금 포인트 자체는 이미 조금 놓쳤어요.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추세가 밀리기 시작하면서 스팬 330틱에서 스팬이 내려가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가 포인트가 되는데 지금 다소 포인트가 늦은 점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나스닥 관련해 갖고 매매를 하실 분들은 이 지금 추세 자체가 앞으로 스팬을 뚫지 못하고 틱 차트상 내려갈 걸 염두에 두어야 되기 때문에 손절이 굉장히 짧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지만은 스팬 하단 부분에 접근했을 때 매도적 접근을 하시는 게 굉장히 유용해요.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아직까지는 기준선 위치값에 있죠. 좀 더 안정적인 자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스팬 하단까지, 스팬 하단에서 포지션을 고려해야 되고 스팬 자체가 캔들이 밀려버리면 그대로 손절을 내보내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구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60분 봉에서 보면은 지금 캔들 자체가 스팬을 타고 내려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세 자체가 여기서 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다만 오늘 장세 자체 하락에 대한 랠리는 앞으로 보시면은 이 틱봉 보시면은 스팬 330틱 차트상 이 스팬 밑단에서 노는 거를 염두에 두고 스팬 밑단에서 매도적 접근을 하시
하시고 손절이 굉장히 짧을 수밖에 없어요. 예, 스팬 자체가 캔들이 넘어간다면은 그날 이제 매도에 대한 장세는 끝났다고 좀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리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나스닥에 대한 매도 부분이 좀 평단가가 그렇게 좋진 않은 상황이에요. 단기적인 수익을 조금 창출할 수 있는 구간은 스팬 하단뿐이라는 것만 좀 염두를 해두고 매도적 접근으로 좀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은 반드시 스팬 벗어나면은 청산하는 식으로 가야 돼요. 지금 제가 좀 기대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런 식이죠. 예, 차트를 따르는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보통 이제 하락에 대한 추세가 이어진다면은 스팬이 강한 저항이 돼요. 지금 이런 똑같은 케이스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스팬 하단 부분에 매도적 접근 고려하시고 밀리면은 그대로 청산하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거는 일봉상으로 충분히 변곡이 올 수 있는 점이라는 점을 꼭 체크를 하시고 이게 변곡인지 조정인지 단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단계였는데 오늘 어쨌든 간에 60분봉에서 밀렸기 때문에 변곡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점을 꼭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앞으로 매도적 접근을 지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 여기 밑단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최근 상승에 대한 추세 자체가 변곡이 와서 하락에 대한 추세가 시장이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스팬 밑단 매도적 위치 고려, 스팬 밀리면은 청산하고 다음날 기준선 위치에서 다시 재매도적인 접근, 60분 봉상 이런 부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곡 또는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현재 부근 시장 먼저 분석을 해드렸고요. 계속해서 매도적인 접근이 유효할 수 있는 장이다라는 부분, 보조지표 통해서도 함께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모두 다운에 대한 의견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도 개장 이전이고 한 12분 정도 남았습니다만 하락세가 좀 멈추지 않고 현재 가격대에서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설위원님도 역시나 현재 부근 다운 의견 주셨는데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지수 자체의 다운을 되게 오랜만에 들은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이제 나왔을 때 어쨌든 하락 추세대를 돌파를 하기 때문에 위쪽으로는 한 2,700 그때는 나스닥 기준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나스닥 기준으로도 어쨌든 돌파하고 나서 움직임이 좀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움직임은 나왔는데 그 직전 고점을 확실히 넘겨가지고 추세적으로 움직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 한 2,700 초반대 오늘 만약에 지켜주고 그 다음날 만약에 양봉으로 돌려세우면 그림은 달라지겠지만 힘없이 개장 이후에 5일 2편 깨고 밑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단기간 2,700이랑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좀 러프하게 열어서 2,600 중반까지도 열고 대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딱히 지금 상승할 만한 요인이 많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달러 오늘 주제로도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달러가 상당히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게 조금 부담스럽게 작용할 요인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이제 조금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달러 대비해서 지수에 대한 설명 같은 선상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해설위원님의 말씀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마스터님께 좀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현재 부근에서 계속적으로 끌어올렸었던 그 부분에서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도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나스닥에서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 자체는 크게 염두에 두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증시 자체가 어쨌든 간에 작년하고는 그림이 많이 다르다고 제가 크게 염두를 해드렸어요. 예, 패턴 자체가 상당히 깨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면밀하게 좀 차트를 봐야 돼요. 이게 앞으로 추세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가 아니면은 그 매수에 대한 랠리가 끊기고 다시 또 하락에 대한 랠리가 이어졌는가. 근데 이런 상황이 놓여진다면은 보통 이제 매도를 보는 게 좀 더 당연해요. 이제 상황은. 작년같이 2017년 같은 경우는 예시로 들면은 이런 만약에 패턴 자체가 깨지는 이게 오면은 관망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계속적인 지속적인 이제 기업 실적에 대한 호조라든가 그거 자체가 변질됐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미중 간의 그런 패턴 자체 좀 어떻게 보면은 관세적인 문제가 반발되면서 이런 증시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커진 상태고 변동도 굉장히 커진 상태예요. 작년하고 제가 충분히 다르다고 설명드리는 거는 앞으로는 작년은 계속 매수적 포지션 이런 상황이 온다면은 그럼 매수적 포지션을 다시 밑단에서 어떻게든 한번 잡아봐야겠다. 이거 스팬이 밀리면 그때부터 다시 매수로 들어가야겠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상황 자체는 다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매도적 접근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항상 이제 어떻게 보면 시황을 보고 토대로 예측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습관이긴 하지만은 지금 장이 앞으로도 이런 패턴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단순히 이제 원웨이 장이 쉽게 안 나오는 장이 돼버려요. 변곡이란 것도 쉽게 장세가 나오고 미 증시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제가 이제 뉴스를 좀 많이 참고하는 편이긴 한데 오늘 뉴스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조만간 2019년, 20년에 증시의 대폭락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하는 뉴스를 봤는데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런 패턴 자체가 변질이 됐다는 걸 눈에 띄었기 때문에 충분히 대폭락이 와도 할 말이 없는 장세가 이제 펼쳐질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나스닥이라든가 S&P라든가 이런 식으로 증시를 보실 때 좀 스팬 자체를 유념하시고 보시면은 정확한 컬라인하고 진입 자리를 좀 좋은 데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예시로 좀 들면은 여러분들이 보면 나 여기는 변곡이 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여기서부터는 장기 포지션을 지는 자리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다음 이제 기준선을 맞는 자리가 장기 포지션을 쥐는 자리가 돼버려요. 매도적 접근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하락 구간으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는 포지션보다는 단타성으로 가는 상황이 굉장히 커요. 지금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스팬 하단 부분을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지금 일단 또 기준선을 맞고 내려오는 그림이 그려져요. 포인트는 여기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벗어나면은 그 매도에 대한 추세는 깨지는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대를 잡고 오늘은 단기성 차트 수익으로 좀 지켜봐야 돼요. 지금 여기서부터는 큰 수익을 거두려고 하면은 오히려 힘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진입 자체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까 전에 이제 오후였죠? 오후에 이제 60분봉에서 스팬이 밀리면서부터 여기서부터 보셨다면 진입 평단가가 굉장히 좋겠지만은 지금은 평단가가 그렇게 좋지 못해요. 매도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런 쓸데없는 자리에서 자리를 노리는 것보다 이 추세 자체가 스팬 자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밑에서 놀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여기서 잡는 거를 권유드렸던 거예요. 장기 포지션에 대해서 기준을 잡는다면은 지금은 장기 포지션에 대해서 포지션을 쥐는 자리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고 싶고 오늘 자체 포지션 자체는 단기성 수익, 단타성 수익 맞게 지금 노릴 수밖에 없는 장세예요. 지금 만약 포지션 진입을 들어간다면 그럼 스팬 하단 부분이 제일 적절하겠고 이 포지션만 주로 고려해갖고 진입하시면은 수익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박나영 캐스터 외신 쪽에서도 역시나 다운 의견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들어볼게요. 네. 네, 지금 좀 CNBC 보도부터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마감하면서 이제 인사말로 전달을 또 해드렸었죠. 이스라엘 가자지구 국경에서의 그 유혈 사태에 대한 긴장 있으면서 이제 지정학적 아무래도 위험성에 대한 고조가 조금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증시는 좀 하락세를 나타냈다라는 소식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그 텔 아비브에 있던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이 팔레스타인들이 이제 저항 시위를 벌인 건데요. 이전의 의미가 아무래도 예루살렘을 이제 이스라엘 영토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런 반대 시위가 있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팔레스타인들은 이 동부 예루살렘을 미래의 팔레스타인의 그 수도가 될 것이다라고 미리 예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가 이 CNBC에서 발언한 소식을 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러한 유혈 사태가 중동 지역의 불안정성, 즉 지정학적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이터에 따르면 이 중국 주재 그 미국 대사죠. 테리 브랜스테드가 말하기를 중국과의 무역 협정이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미중 무역 분쟁, 협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언급했습니다. 그 입장 차이를 좁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소식이고요. 네, 그리고 어제 다우지수는 8일 연속 기업들의 강한 호조 실적으로 상승 마감을 했다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제 경제 지표로는 이제 동부 시각 8시 반이죠. 4월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가 된다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상승세로 올라가면서
0.05% 기록을 하면서요. 올해 들어서 가장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약간의 불안정성들의 그런 환경 속에서 지수가 약간은 하락했다는 소식이 전반적인 소식이라서 제가 다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마무리 클로징 이슈로 좀 점검을 해드렸던 뉴스입니다. 이스라엘 가자지구 이혈 사태에 대한 긴장 고조로 증시 좀 하락을 이어간다라는 그 부분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소식까지 전달을 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미국제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3%를 재돌파했다라는 소식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제 금리가 오르면 증시 하락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미 국채 금리가 다시 또 3% 재돌파거든요. 네. 지금 미 국채가 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한번 질문을 드려봐도 될까요? 미 국채가 오르는. 일단은 계속해서 괜찮으시죠? 미 국채가 오르는 이유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 하락이겠죠.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 하락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은 달러의 상승세가 올라갈 때까지 미 국채는 지속적으로 금리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지금 2014년도 이후에 첫 3% 돌파인데 이 3%대 돌파 자체가 크게 올라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면은 이게 스프레드 이격이라고 있어요. 이제 2년물 금리하고 이제 10년물 금리하고 30년물 금리가 차이가 이렇게 이격이 어느 정도 벌어지면은 재조정이 무조건 들어가요. 근데 지금은 미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제 달러가 상승해갖고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상승에 대한 랠리를 언제쯤 이어갈까요? 미국 채권에 대한. 그러면 달러가 재차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상승할 시기겠죠. 그 시기 자체는 달러가 강하게 매도를 내려갈 때예요. 좀 이따 달러 할 때 제가 이제 미 국채에 대해서 유로랑 같이 한번 설명을 같이 한번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달러 차트랑 좀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근데 여러분들 시청자들한테 좀 언급을 드리고 싶을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미 국채 금리가 3%대 돌파한 거는 단순히 달러가 강세이기 때문이에요. 달러가 강세이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하락하기 때문에 국채 금리는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당분간 여기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요. 언제까지? 6월 FOMC 회의 전까지로 보고 있어요. 저는 미 국채 금리가 3%대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 거는 6월 FOMC 정례회의 금리 인상 시기와 맞물려 갖고 재차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달러가 떨어지고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국채 가격도 상승하는 거고 국채 금리는 하락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6월 정례회의 전까지는 3%대 인근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저는 그 앞으로 국채 금리 자체가 크게 오르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재차 3%대 밑으로 내려오려면은 6월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된다. 그러면은 6월에 아마 미국 국채나 골드 관련해 갖고도 강한 이제 매수세를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이따 언급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3% 이내로 좀 내려올 때는 좀 6월달까지 기다리셔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까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의견 나눠봤고요. 지금 현재 시각 10시 30분 지나가면서 뉴욕 증시가 막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화요일장 뉴욕 증시 개장과 함께 시장 종목들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시세 보시죠. 네, 오늘 화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자, 일단 지수에 대해서 방향성 살펴보셔야 되겠죠. 자, 지수 초반의 가격대보다 더욱더 떨어집니다. 2,715.75포인트로 0.51% 하락세 S&P 500 지수에서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좀 회복하지 못하고 개장 이후에 같은 방향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은 6,911포인트로 6,900선 초반대까지 밀리네요. 0.84%의 하락세 보여주면서 6,910.25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유로 FX도 역시나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1.18660달러까지 떨어집니다.
0.74% 하락세로 연일 이어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 다시 한번 볼게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이 하락세가 뭐 다시 회복되지는 못하네요. 주춤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더 저점으로 향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294.2달러 선으로 1.45%까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점 다시 한번 터치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세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94.2달러 선 거래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상승으로 이어갔었던 크루드오일 지금 단숨에 71달러를 이탈하면서 70.78달러까지 떨어집니다. 0.52%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71달러 중반대에서 움직였었던 불과 몇 분 전에 있었던 가격대에서 하락 전환하면서 70.75달러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추가적인 반등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죠. 0.74%까지 치솟으면서 93.225라인까지 상승하고 있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네, 어제장에는 상승 출발했었던 본장도 역시 오늘장에는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했다는 속보까지 함께 전달합니다. 자, 지금 뭐 원자재 쪽과 지수 모두 통화군까지 모든 군에서 지금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일단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 유일하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 달러 홀로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특이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크루드오일도 상승 쪽에서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70달러 후반대 가격 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유로 FX인데요. 자, 유로 FX 함께 좀 살펴드리면서 달러에 대한 부분도 추가적인 분석 함께 해드릴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유로 FX 같은 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불과 며칠 전만 해도 1.2 라인까지 회복이 됐었지만 1.2 라인 깨지고 1.19 라인까지 깨지면서 현재 부근에선 1.18 라인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현재 부근에서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지금 마스터님 관망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저와 해설위원님 그리고 박나경 캐스터까지 모두 다운에 대한 의견이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보여지고 있고 달러가 상승폭이 뚜렷하게 보이는데 관망을 들으셨거든요. 네. 지금 제가 만약에 방송이 오후 6시나 이렇게 됐으면은 같이 매도를 들었을 거예요. 지금 잡으면 평단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제가 이제 매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두 매도를 지신다면은 평단이 정말 안 좋은 상태에서 잡아버리게 돼요. 상황 자체가. 지금 오늘 상승에 대한 랠리에 대한 거를 달러 강세에 대한 걸 기대하고 한 차례 더 유로에 대한 매도를 접근한다면은 여러분들 내일 하세요, 내일. 내일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지금 너무 이제 상승이 크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거를 잡기가 굉장히 자리가 어려워져요. 포지션 선정에 대한. 지금 이제 달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 텐데 지금 전일 원래 이 추세대가 깨지면 안 되는 추세대였어요. 변곡이 올라면은. 여러분들 지금 일봉상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팬이랑 이거 다 지울게요. 깔끔하게. 네.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은 원래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인플레이션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어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는데 정확히 수치가 2.1% 떴습니다. 예상치가 2.2%고 2.1%가 뜨면서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를 했어요. 지난주 목요일이죠.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중요한 거는 앞으로 금리가 연 4회 인상이 되냐 3회 인상이 되냐 예측할 수 있는 지표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오늘 소매 판매죠. 소매 판매 지표가 떴는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오늘 같은 소매 판매 같은 거는 단순히 이제 거래량 늘리는 거밖에 안 돼요. 중요한 거는 이제 변곡이 왔다는 한 차례 더 추가 상승이 이어갈 수 있다는 이제 추세대가 포착이 됐기 때문에 전일자죠. 이 자리.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로에 대한 매도, 골드에 대한 매도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시사를 했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여기서부터 매도적 접근을 한 차례 더 고려하라고 얘기 드린다면은 손실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나 내일 모레 좀 눌림이 강하게 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유로에 대한 매도적 접근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부터는 이미 많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달러가 저는 유로 매도에 대한 부분은 관망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좀 포지션 지는 거를 조금 고려를 해봐야 돼요. 네. 개인적으로 너무 어려운 자리고 막말로 해갖고 여기서 엄청 많이 오른 상태에서 포지션을 잡아갖고 한 차례 더 수익을 내는 거는 이 오늘
매수 다 뜬 거에 이제 반의 반도 못 먹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반의 반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지션 잡는 것은 저는 조금 꺼리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한테 좀 언급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금 저희가 이제 볼 수 있는 시황하고 볼 수 없는 시황이 있어요. 여러분들. 볼 수 있는 시황하고 볼 수 없는 시황. 제가 좀 이 부분에 강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변곡을 예상할 수 있는 시황은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제 6월 FOMC 금리 인상밖에 없어요. 6월에 이제 FOMC에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할 텐데 그때 기회 아니면은 이제 달러가 내려갈 기회가 생기지 않는다고 좀 판단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이 하락 6월부터 해갖고 하락 랠리를 달러의 하락 랠리가 이어갈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금리 인상을 한다는 정례회의의 발표와 함께 6월에 내지 7월에 이제 유로존에서 테이퍼링 종료에 대해서 발표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상승에 대한 장은 더 추가적으로 이어지되 6월이 진짜 마지노선이다. 이 정도로만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6월 전까지 이 매수 추세에 대해 달러의 매수 추세에 대해서 시장에 순응을 하시고 골드라든가 유로에 대한 매도적 접근을 당분간 해야 되는 거는 분명해요. 근데 오늘 장세는 평단가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매도를 잡기에. 왜냐하면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급조정이.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보다는 내일 추세대를 다시 한번 잡으시고 이 자리에서 추세대가 접히는 자리, 그 자리에 올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렸다가 그때 유로 매도적 접근하시는 게 좀 더 낫겠다. 이 정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게 조금 이제 신세계에서 언급을 드리지만은 제가 이제 유로랑 이제 골드를 볼 때 달러 차트를 많이 봐요. 달러 차트를 많이 보는데 이렇게 확실한 3파동이 생기는 선이 있어요. 이렇게. 이게 잘 안 생기거든요. 3파동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뭐예요? 추세대가 딱 연결이 되고 하나, 둘, 세 개 이런 파동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이 추세대가 깨지는 시점에 헤드앤숄더가 굉장히 크게 작용해요. 특히 달러에서. 달러가 진짜 잘 먹힙니다. 이 추세선 자체는. 그래서 제가 추세선을 그릴 때 달러를 꼭 그리는데 이런 파동 자체가 온다면은 여러분들 이거를 좀 의심을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여기서 급하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다. 다시 위로 치고 갈 가능성이 크겠다. 이런 거에 대한 의심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선을 긋고 대응을 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달러에 굉장히 이게 적용이 잘 된다는 거와 함께 좀 언급 드리고 싶고 달러의 강세가 이번 달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돼요. 지금까지는. 시황적인 측면에는 변곡을 줄 수 있는 상황 예측 가능한 거는 6월 FOMC 이제 정례회의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기약하고 그 전까지는 좀 유로 매도적, 골드 매도적 접근하는 게 옳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좀 유로 관련해 갖고 보고 개인적으로 무포입니다. 여기서 수익을 좀 창출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 자리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간, 지금 이제 10시 40분이죠? 10시 40분인데, 시간상 이제 포지션 자체가 굉장히 이제 매도적으로, 유로 매도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림이 굉장히 그려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좀 관망을 하시고, 내일이나 내일 모레 조금 매도적 접근이 가능한 자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유로 FX 현재 가격대 꽤 많이 빠진 가격대고, 말씀해 주셨던 내용은 이미 시세가 다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부근에서 좀 관망하셔라. 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제 내일장에서도 눌림시 매도적인 접근, 눌림시에서는 일단 좀 다시 소폭 반등했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매도적인 접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유료에서는 먼저 마스터님이 관망에 대한 의견 주셨고요. 해설위원님은 다운의 의견이 확인됐는데요. 네. 네. 관망에 있는 걸 깜빡 잊었습니다. 일단은 네, 다음 장에 한번 사용해 보시죠. 네. 무조건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보고 사용해야 될 텐데요. 네. 일단은 음봉이 크기 때문에 굳이 역추세 매매 그러니까 매수를 하지 말라는 관점에서 매도를 좀 드려봤고요. 그리고 이 앞전에 찍었었던 자리들 5월 9일날, 5월 10일날 이 양봉이 났었던 자리를 그냥 한 번에 지금 무너뜨리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매도세가 상당히 좀 세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물론 이제 마감 때 여기서 밑꼬리 달고 저 양봉 시가 위쪽으로 좀 올려놓으면은 물론 이제 그림은 조금 달라지겠지만 작은 쌍바닥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고 저점 깨지 않으면 어쨌든 반발 매수는 좀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음봉으로 이거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한 개 정도는 더
뭐 충분히 두드려 맞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지 말라는 관점에서 매도 의견을 드렸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분에서는 매수로 좀 쉽사리 좀 섣불리 들어가시면은 좀 리스크에 좀 노출이 되실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다운에 대한 의견 드렸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유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적으로 저점 또다시 테스트하면서 계속적으로 저점 부근에서 움직이는 방향성인데요. 1.18620달러 여전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추가적으로 외신 쪽에서도 여전히 다운에 대한 의견 드렸는데 들어볼까요? 네. 네, 지금 유로는요, 기대보다 약세 모습을 보였던 독일의 경제 성장과 또 미국의 국채 금리가 이 달러의 회복을 지지하면서 이 4달째 하락에서 갇혀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달러 반등은요 거의 3달 반 만에 최고점 가까이로 올라갔고 또 달러엔 자체도 110선에 근접하면서 타이트한 범위에서 이게 거래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달러 랠리가 지난주에 잠시 좀 주춤했었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뭐 US 인플레이션 수치가 조금은 실망스러운 수치였다라는 얘기까지 들어와 있는데 사실 이제 전문가들은 이런 유로의 경제 데이터들이 그래도 앞으로는 좀 오르지 않을까, 좋은 호조세를 보이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각종 경제 데이터들은 단기간에 가장 중요한 판단 지표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로존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독일은요, 유로존의 가장 큰 경제지대인데 아무래도 이 독일의 경제 성장이 좀 약세 무역 상황으로 인해서 기대보다 좀 저조하고 있지만 하지만 일시적인 것이고 또 유럽 최대의 경제, 아까 말씀드린 경제 대국인 만큼 다시 오를 것이다라는 좀 전망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조금 좋지 않지만 앞으로는 계속 좋아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3% 이상을 찍으면서 이 계속해서 조금 최고치를 지금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단기 전망으로 봤을 때는 이 달러 상승이 계속될 것으로 본다라는 트레이더들의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의 변동이 계속해서 시장의 견인 요인으로 크게 작용할 것이고 이 달러는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아무래도 지배적으로는 있습니다. 지금 뭐 유럽 중앙은행이 명백하게 그 소심하고 망설이는 비둘기파적인 태도에서 명백한 이런 매파적인 좀 공격적인 성향으로 돌아서거나 아니면 완벽하게 그 호조세의 경제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오진 않는 이상은 아마도 달러는 계속해서 긍정 흐름세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다음에는 이제 마켓워치 지금 소식도 하나 전해드릴 텐데요. 네, 여기 소식에는 이제 달러에 관한 이야기들이 좀 주로 이제 실려 있습니다. 이 달러는요, 아무래도 미중 무역 회담에 대한 희망으로 이 소매 판매 레포트를 보기 전에 이미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갔다는 소식인데요. 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이러한 달러의 상승세는 제동이 걸리고 있고 갈 길이 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중 간의 관계에 따른 달러 변화는 아직 지금 미국과 중국이 결정된 것이 크게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에 변화를 주면서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이 파운드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혼조세의 이런 영국 고용 리포트가 금방이라도 있을 듯한 이 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를 누르면서 다소 완화된 모습이다라고 파운드화에 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중 간의 그 긴장 위험도의 하락이 국채 금리를 아무래도 끌어올리고 또 다시 이제 달러가 좀 상승을 하면서 유로는 좀 눌리는 추세가 아닌가라는 시각입니다. 하지만 또 유로의 그 잠재적인 능력을 전문가들은 높게 평가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달러의 이런 긍정적인 흐름이 멈추지 않으면서 유로를 계속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는 진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로에 대한 부분 추가적으로 외신 쪽의 의견까지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앞서서 소매 판매에 대한 부분은 뭐 예상치와 동일하게 나온 상황이지만요. 근원 소매 판매 같은 경우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그런 수치가 나온 상황입니다. 자, 그 부분에 있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 더욱더 가파르지게 좀 점쳐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안전자산이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현재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잠시 후 2부에서는 못다 이른 이슈죠. 크루드 오일과
저희가 골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께서 접수해주신 상담까지도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도 다양한 투자 전략 내용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 잠시 후 2부에서도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